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민우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근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팀 박선영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윤효중 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악화 예방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12억 31만 원이며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노인 안전,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 위탁기관은 노인복지관과 파라밀 노인복지센터 2개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일반 돌봄군과 신체 기능 제한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점 돌봄군, 집중 서비스가 필요한 특화 서비스 대상자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생활 지원, 사회 참여, 개발 상담 및 우울증 치료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및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 지원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안성시 추모공원 개장 운영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2012년 보건복지부 공원묘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안성시 추모공원이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성은 미양면 고질이 일원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봉안시설 8,976기, 잔디장 640기, 수목장 500기 등 총 1,116기의 장사시설과 관리동 한동, 주차장 155대 수용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9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년 7월 30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과 운영 위스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 말까지 홈페이지 구축과 야외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관리사무소 및 재래실에 대한 시설 내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달 말까지 내부 시설 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측과 시설물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다음 달 11월 중순경 개장할 예정입니다. 추모공원 사용료 및 관리비 등에 대한 내용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은 시민들이 생활 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업무를 자동화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5,100만 원을 투자해 현재 시스템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업무에 대한 처리 시간 단축과 신속한 민원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을 완료하고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 통지 188건, 과태료 부과 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3,73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9월 말 현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인력 파견형 등 14개 사업에 57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부터 실내 및 대면 사업이 중지되었고 이달 15일부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지난 9월엔 초기 투자 비용을 지원해 시장형 사업단 2개소를 개업하여 20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엔 노인 일자리 1000개 확충을 목표로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참여자 모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부정수급 사례 등 위법 부당 행위를 근절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하여 하절기 안전점검 및 시설 운영 실태,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례 56건을 적발하고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달 말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과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부당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7쪽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여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9개 영역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668만 원이며 영역별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 및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9월 말 기준 3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설 이용자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내년도 프로그램 편성과 강사 모집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의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탈빈곤,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18억 3,880만 원이며 참여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12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맞춤 택배, 카페, 편의점, 친환경팜 등 9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자활사업 위스탁 협약을 통해 지속 추진 예정이며 연중 조건부 수급자 상담 및 사업 안내, 지도 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2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생계 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와 양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는 213억 5,681만 7천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5,994명으로 생계, 의료, 해산, 장제, 양국 등의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현금 복지급여로 99억 5,782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현물 정부 양국은 1,768가구 2,504명에게 17,889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숙 의원님. 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간 운영, 여기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 운영 잘 되고 있죠?
네, 현재 네, 그 사업도 내용도 보면 다른 데 준 거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사업 네. 내용도 좋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가 아닌 다른 데 문제가 되는 곳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이제 내년 이거를 이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이후로도 저희가 또 지도 점검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그 점검한 결과를 해서 내년에는 이제 수행 기간을 이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로 가져와서 여기서 같이 하면 너무 버거운가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쪽에다 하면 여기가 보니까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질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거기는 보통은 대부분 풀깎기라든가 꽃 이제 문화재 심기라든가. 주변 환경 정비가 주 업무신데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왕 하시는 거 이분들한테도 좀 뭔가 좀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여기는 보면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어딘가 한 데에서 정해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자꾸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매번 문제가 생기는 데는 매번 생기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또 의원님. 네, 박상수 의원님. 일쪽에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복지관하고 파람이 이제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였나요?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머리 상태가 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말벗이나 가사 지원 이런 네. 부분에 파견되어지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지금 800명 케어하는데 지금 56명 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복지관하고 파라밀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이 전체 56명이 네, 네. 됩니다. 이게 신규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요? 읍면동에 네, 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 두 노인복지관하고 파라밀의 그 수행 기관에서 이제 상담을 해서 선정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 결정을 시에서 하게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1차적으로는 은변동에서 지금 신청 접수를 받는 건가요? 네, 대상자 분들이 이제 선정 대상인지는 수행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시에 심의를 올리면 이제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이 안성에 이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근데 불구하고 요양 등급 판정은 또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근데 실제 또 실생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좀 곤란을 겪고 있고 네. 뭐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 내는 측면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신청 방법이나 서비스 안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네, 좀 이용률을 좀 높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싶어요. 네, 네. 그리고 고지리 추모공원은 지금 일단 11월 개장을 예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일부 시설 인근 주민마을 하고 뭐 위탁한다는 얘기 있었었는데 어느 시설을 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건지 최종 결정이 된 건가요? 그 고지리 주민들이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뭐 그 내 휴게점이나 매점 같은 게 있으면 네, 마을에서 하고 싶다고 의견이 있었는데 네, 네.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도 다른 장사 시설을 아마 다니셨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안 하시는 걸로 의견 표명이 되셨습니다. 아, 그럼 최종적으로는 그 위탁받아갖고 여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마을 주민들이 포기를 하신 건가요? 네, 전체 뭐 관리사무소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고 그 안에 네. 편의시설 정도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네.
다른 시설을 이제 견학 다니시면서 이제 수익 창출 면에서 이제 그 판단이 쓰셔가지고 네. 저희한테 이제 안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이게 고지리 같은 경우 사실 처음에 사업 막 입안했던 단계부터 하면 거의 한 10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거 고지리 같은 경우에 사용 연한을 한 몇 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이요? 네. 장사 문화 자체가 이제 크게 그 변화하는 추세여서 이미 네. 지금 공설묘지 이런 데는 만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그 기존에 말씀 듣기로는 뭐 사곡동이 됐든 기존 그 공설묘지 부분을 재개발 뭐 하는 방법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조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이 사업 추진 지금 일정하고 절차 등등등 고려하면 네. 지금 5년 정도의 사용 연한이면 일찍이 좀 그 내부적으로 결정하셔갖고 네. 좀 서둘러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여기 고지리는 이제 면적 규모가 한 전체 5,000평 규모인데 저희가 이제 3년에 걸쳐서 조성을 했지만 그 기간이 이제 5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곡동 같은 경우는 여기 한 4배 이상이 돼요. 2만 평이 넘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시간도 그렇고 규모도 이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될 것 같아서 거기보다는 이제 관내 그 공설 묘지 중에 이제 적정한 규모를 하나 선정을 해서 이제 고지리처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장사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우리 별도로 중장기 계획 뭐 이런 거 그 수립 용역 과거에 한 적도 있으시죠? 네, 예,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서 아마 네네. 내후년에 수립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지금 노인복지팀에서 그 직원 한 명이 이 장사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성시의 그 공설묘지 규모도 그렇고 팀이 신설돼야 될 걸로 저희가 이제 그 계속 건의를 해서 네. 내년에는 팀이 신설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묘지 관리나 이런 장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 갖고 좀 연차적으로 네, 수립하는 방안들을 좀 세밀하게 점검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시니어 클럽 3억 한 4천 정도의 예산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인건비입니다.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그렇죠. 네. 지금 총 몇 명이 여기 일하고 계시는 거죠? 579명. 아니요. 아, 저 인력이요? 상근 인력 사무실 아, 시니어 클럽에는 10분이 계신데 10명, 일자리 전담 인력은 3분입니다. 전담 인력은 3분이고요. 네, 네. 지금 4개 유형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공익활동하고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면서 그 수급자로 일단 참여가 제한이 되는 거죠. 수급자로 제한을 하진 않았고요. 공익형하고 사회 서비스형은 제한되지 않아요? 수급자로? 아니요, 대상자를 뭐 수급자로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이민호입니다. 저희 수급자가 그 기초연금 수급자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장하고 인력 확인형은 60세 이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되어지는 추세예요, 전반적으로. 그런 면에서 여튼 이제 일자리 창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심각하게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소득이 낮은 어르신은 뭐 어르신대로의 또 절박함이 있고, 다만 이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여튼 상위에서 소득이 높은 분들 상대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구직이 이제 일부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 지금 있어서 조금 안성 노인들의 욕구나 그 현재 그 특성 이런 것들 좀 살피셔서 욕구 능력에 맞는 좀 일자리 연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니어 클럽이 만들어졌으니까 특히 이제 시장형 부분에 대한 그 확대나 이런 것들을 좀 그 성과 있게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네.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페이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센터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여기 나와 있는 4억 명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해서 근로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업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업에 대해서 취업을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네.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이제 이 자활 사업자들을 이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단을 이제 저희가 지금 근로사업은 사업단은 9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그 사업단 안에서 이제 9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에 비슷한 지금 장애인분들이 전화가 와서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거와 유사한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혹시? 장애인분들은 별도로 장애인 일자리 지금 한 90명 정도 지금 1년에 90명 정도 일자리 지원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일자리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통 주정차 불법 단속이라든가 그런 좀 그런 쪽에 많이 나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낮에는 뜨거워서 너무 힘들다고 전화가 오고 네.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든 거는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안성에서 그런 기구나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으니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비슷한 정도의 위탁 사업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어차피 요구하는 점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기업에서 그 할당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으신 데가 사실 많대요. 그 세금으로 처리하는 데도 많고, 그는 회사의 뭐 여건상 아니면 회사의 대표자의 그런 의지에 따라 틀린 건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제도를 인용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자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기초수급자 이제 저소득층이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지 근로 능력이 없는 좀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또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자활 사업에 참여하려면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통과를 해야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이분들보다는 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아니면 저희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이제 행정업무 보조 정도 그 정도 일거리를 이제 저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근로를 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고 해서 몇 개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금난이나 아니면 그 해성원 같은데 그렇죠. 그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그런 데서는 이제 근로 능력이 이제 떨어지시긴 하지만 이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제공을 해서 거기서 좀 일을 해서 일반 노동시장으로도 가는 준비 단계 그런 일을 하고는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몸이 불편한 분도 많이 보이는데 그 인지 능력이 또 괜찮으신 분도 많으세요. 보면은.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이제 그런 표현을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우리 황기태 의원님. 네, 황기태 의원입니다. 그 경로당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 설치 기준은 읍 지역은 한 20명 이상이셔야 되고 면 지역은 10분 이상. 그러면 경로당이 한 개 마을에도 여러 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죠. 네, 인원수만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노인집 복지법에는 시설 기준만 나와 있지 뭐 마을 단위라든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한 설치 기준이 없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기준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노인적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많아요.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고 지금 공무원이 손댈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안성시가 경로당을 설치한 기준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된다. 뭐 마을에 한 개씩 한다든지 아니면 몇 세대 이상에 한 개씩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그 경로당 업무 담당자 해서 정확히 전수조사 시설 점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손도 못 대는 것도 많고요. 우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하염없이 해주고 있으나 그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도 마련하고 전수조사도 하고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정말 해마다 늘고 있고 또 지원해달라는 욕구는 또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서 예, 경로당에 대한 이제 점검도 하고 그 지원 기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뭐 조례가 됐든 내부 기준이 됐든 더 이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실례로 같은 마을에 다수의 경로당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요. 또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기도 하고 또 미등록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오래됐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서 그 한 방향을 올곧게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업이 그 일 아니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누가 제재를 해야 됩니까? 어르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재해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 민원이 발생하고 또 불편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이게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나는 욕 얻어먹기 내가 안 나서 다른 사람이 할 때 나 해.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령기 장애 그 학생들한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생하는 발달 그 재활 바우처 네. 요구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발급한 방과 후 그 바우처 꿈에 든 카드 그 사용을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지금 장애재활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그 운영을 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우처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뭐 어디 12월이 되면 올해 사업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에 대한 대책. 아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단체에서 제기를 했고 했는데 제가 봐서 시에서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누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정말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직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7시간 이후에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어요. 물론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 뭔가 시에서 대책을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답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저기 장애아 그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하고 있어요. 복지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민원 올라온 거 확인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그 재활치료센터가 장애인 재활센터가 지금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면 그것도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또 소외도 했지만 더더욱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상수 의원님.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 기초수급자 네, 이게 해마다 좀 증가 추세죠. 어떤가요? 네, 네. 이게 그 최근에 뉴스 보니까 부양 의무자 제도가 2022년이면 완전히 폐지된다고 제가 뭐 네, K니들 네. 발표 계획하고 좀 뉴스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일부 그 단계적으로 좀 풀렸었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해서 예, 그 단계적으로 노인하고 중증장애인 네, 예, 네, 맞습니다. 여튼 지금 공적 부분도 이제 이 규모가 이제 크게 또 네. 확대되어지는 상황이어서 다만 일단 그 2022년 그 제도 폐지 전까지 비수급 그 빈곤층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뭐 이런 제도 네. 통해 갖고 이제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책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발굴해서 좀 추진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김경희 이제 우리 팀장님한테 이제 먼저 제가 저번에 한번 부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야. 원 담당이. 복지정책과? 네, 마이크 켜셔도 괜찮아요. 근데 왜 그때 복지정책과에서는 왜 사회복지과 우리 김 팀장님한테 넘기셨지? 위원장님께서 예, 예.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예, 거예요? 제가 알아봤었던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그 복지 정책과에다가는 저희가 그 반찬 서비스 같은 거 예, 연계토로 말씀을 다 드렸었고요. 예, 무한돌봄 그 동부 무한돌봄 센터에서 같이 한번 해보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반찬 지원 해주는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원래 사회복지과 담당은 아닌데.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전 참 이건 뭐 수급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거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뭐 재산은 조금 있고 참 난감한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나중에 저는 그래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다행이라고 뭐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팀장님 같은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사회복지과 이제 담당이냐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아이가 뭐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거는 아까 뭐 우리 그 낙골당을 한 번 더 만들 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안성에 고지리 말고. 안성지 추모공원이 처음이니까 예. 5년 후에 또 이제 만장이 될 것 같으니 이제 네.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한 7, 8년, 한 10년 전에 일주기 전 공동묘지가 한 군데 있었잖아요. 네. 공동묘지가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만기 플러스 원래 이제 거기다 이제 면 청사를 질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을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있는 묘만 납골 묘를 만들어서 하고 면 청사 이런 거 짓는 거는 괜찮은데 딴 데서도 만기를 더 이렇게 이제 받는다니까 공동무지 아니냐 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일주에 공동무지가 엄청 많아요. 이게 정비를 해야 돼, 하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고지리서 그 무슨 마을이요, 거기가 고지리 마을에서 무슨 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이제 끝났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목장 아니 공동모지 말고 요즘 이제 수목장을 많이 택하잖아요. 잔디장. 그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 납골당 말고 그냥 잔디장만 하는 거야. 싹 밀어서. 그러면 뭐 납골당도 아니고 잔디장이니까 뭐 그냥 뭐 봉이 됐든 뭐 됐든 산이 됐든 저기 뭐 개발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하고 거기다 메리트를 주는 거예요. 그 마을 그 주위에다가 너네들이 거기서 관리를 해라. 관리를 해서 지금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했지만은 마을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하고 기후 얼마씩 받고 해라. 아 그러면 해줘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하고 하니까 그 소득이 되면은 그 주위에 예서 인근 마을 한 2개월이 되는 이런 분들이 아 좋다 우리가 관리 같이 하자 공동으로 야 우리 유치하자. 근데 진짜 나머지 이제 다른 데 있는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그 공동모지가 내가 알기로는 5군데가 몇 군데 같아요. 그런 걸 다 정리해서 그리고 오는 거야. 오고 지금 그 공동모지를 다른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는 안 되겠지만은 다른 무슨 공장 부지로 무슨 이렇게 우리 시에서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정비를 하면서 또 유관상의로 그 좋은 공동무지 그냥 납골당하고 공동무지 사람 머리에 이상하자니까 요즘 수목장에면 그냥 잔디 깔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한 거 그냥 괜찮구나 이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크게 저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당신들이 이거를 관리를 하시오. 그러면 관리해줘. 하고 싹 나머지 정비하면은 깨끗이 정리가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또 어디 가서 또 맞아 죽는지 아는지 모르지 또. 네. 일단 일주에 이제 아니, 현황을 저희가 그거 말고 알아봐야 될 생각이 것 같고. 어떠시냐 그거요. 화장장에 아니 화장장이 아니라 납골당은 다 개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면은 이제 그 공동모지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일주기 유난히 공동모지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 공동모지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는 다른 저기로 사용을 하고 네. 이런 이제 납골당 이런 거 말고 그냥 수목장으로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목장 관리를 그 인근에 있는 니나 이런 분들한테 관리를 주는 거예요. 한 개에 무슨 5만 원 받는다라면은 7만 원 받아가지고 2만 원은 당신들 가지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거기 그 주위 사람도 소득도 되고 지금 지저분했는데 싹 정리되고. 그렇다고 해서 일찍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기 해줘요. 그게 또 좀 낫다 또 그런 저기도 내가 보기에는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에. 그전에는 그냥 그런 메리트도 없고 그냥 강제적으로 하려니까 반발이 이제 일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럼 당신들 이렇게 우리가 꾸며줄 테니까 당신들이 관리를 하시오. 그러면은 관리해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사회복지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